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개발 환경에 따라 호스트에 설치된 교차 개발 환경을 숙지하고 보드의 지원 여부에 따라 메모리 관리 모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스 분석을 활용하여 타이머 초기화, 전원 관리 모듈을 위한 코드를 작성하고 보드 종속적인 코드를 식별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립트 파일을 수정하여 해당 CPU를 위한 커널을 구성하고 컴파일을 통하여 커널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운영체제 이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이세훈 강사님 그리고 김현우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널 이미지 구현은 개발 도구 설치, 커널 포팅 준비, 리눅스 커널 수정 및 구현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개발 도구, 즉 툴체인을 설치하게 되며 이때 빌드 자동화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널 포팅 준비를 위해서는 커널 소스를 설치하고 커널 패치를 합니다. 구현 단계에서는 빌드 환경 파일, CPU 아키텍처 소스, 커널 초기화 코드, 디바이스 드라이버, 커널 컴파일 등을 수정하거나 구현하게 됩니다. 커널 이미지 구현을 위해서는 개발 환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베디드 시스템은 개발 환경과 실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환경이 다르며 이렇게 개발 환경과 운용 환경이 다를 경우의 개발을 위한 환경을 호스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인베디드 리눅스에서는 타깃이 아닌 별도의 컴퓨터에서 부트로더, 커널, 루트 파일 시스템 등을 개발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환경을 갖춘 컴퓨터를 호스트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은 PC와 다르게 디스플레이 장치가 없을 수도 있고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장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호스트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호스트 컴퓨터는 인베디드 시스템의 동작을 모니터링하는 디버깅 환경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호스트 시스템에 구축하는 개발 환경을 크로스 컴파일 환경 또는 교차 개발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 상당히 많은 종류의 오픈소스들을 모두 다운로드받아 개별적으로 빌드하고 각각의 버전 조합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만드는 과정은 몹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필요에 의해 등장한 것이 빌드루트이며 빌드루트를 이용하면 툴체인과 RFS를 보다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강사님, 커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있나요? 예, 일단 커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커널 오리지널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타겟에 맞게 만든 패치를 두 개를 연결해서 패치해서 어디다 붙여서 커널에 타겟에 맞는 커널을 만드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제조사에서 직접 제공한 커널 소스를 가져다가 거기에다 필요한 기능을 수정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두 가지 크게 방식이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커널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커널을 타겟 보드에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거기서 수정하고 거기서 컴파일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전형적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인 PC에서 커널을 다운로드 받아서 크로스 컴파일러를 통해서 커널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타겟에다가 이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전자인 타겟에서 컴파일하는 경우에는 타겟 보드 자체가 워낙 컴퓨팅 파워가 낮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거의 쓰지 않고요. 인베디드의 전형적인 개발 환경인 PC에서 커널을 다운로드 받아서 크로스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해서
그 컴파일된 커널 이미지를 타겟 보드에다가 이식하는 이러한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PC에서 크로스 컴파일러를 설치해서 작업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크로스 컴파일러를 선택해야 할까요? 네, 크로스 컴파일러는 타겟 프로세서에 정확하게 맞는 것을 찾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ARM 프로세서를 대상으로 크로스 컴파일러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만약 타겟이 라즈베리 파이 3 보드라고 한다 그러면 이에 맞는 툴 체인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맞는 툴 체인은 깃을 통해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요. github.com에 라즈베리 파이 밑에 툴이라는 것을 깃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요. 우리가 원하는 디렉토리 안에 필요한 툴체인 여러 가지 컴파일러나 로더나 어셈블러나 이러한 툴들이 한꺼번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툴체인을 다운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경로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해주면 어느 디렉토리에서나 컴파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경로 설정을 해줍니다. 경로 설정은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 하게 되는데요. 이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 다운받은 툴체인에 크로스 컴파일러 경로를 추가하고요. 추가한 다음에 이 환경 설정 파일인 -rc를 적용시켜 줍니다. 여기 보이는 것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일단 패스에다가 우리가 다운받은 크로스 컴파일러를 더 추가해서 .bashrc라는 환경 설정, 개인 환경 설정 파일에다가 뒤에다가 어펜드를 해줍니다. 여기서 꺽쇠 2개는 파일 맨 뒤에 추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bashrc라는 환경 설정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리부팅 할 수도 있지만 그 파일만 다시 실행을 시키는 것이 소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소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bashrc를 바로 실행시키면 다시 컴퓨터를 리부팅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개발 도구를 받았으니 커널 소스를 컴파일하는 과정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커널을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ncasys-dev하고 build essential이라는 것을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역시 apt-get을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패키지를 설치한 후에 커널 소스를 다운받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커널 소스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준 리눅스 커널, 즉 kernel.org에서 표준으로 준비되어 있는 커널 소스를 다운받은 후에 타겟에 맞게 우리가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수정할 사항들을 모아놓은 파일을 제조사에서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패치 파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하드웨어 제조사 쪽에서 이러한 패치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프로그래머가 직접적으로 제 커널을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조사에서 이미 패치까지 해놓은 커널 소스를 제공하는 경우인데요. 라즈베리 파이인 경우에는 주로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치까지 해놓은 커널 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지요. 이러한 커널 소스를 다운받기 위해서 gi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github.com에 라즈베리 파이의 linux.git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라즈베리 파이에 맞는 리눅스 커널 소스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라즈베리 3를 위한 기본 설정을 하겠습니다. 리눅스 커널 소스를 다운받으면 리눅스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디렉토리 안에 라즈베리 파이를 위한 커널 소스가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환경 설정으로 커널을 어떤 버전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커널이라는 환경 설정에 커널 7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64비트의 리눅스 커널을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메이크를 하게 되는데요. 메이크를 할 때 두 가지의 환경 설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크로스 컴파일러를 무엇을 쓸 것인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키텍처는 우리는 ARM 기반이기 때문에 ARM을 설정해 주고요. 크로스 컴파일러도 ARM 리눅스를 설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BCM 2709 DEF 컨피그를 통해서 환경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configuration write to .config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환경 설정 파일이 생성이 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정해야 할 옵션이 있다면 메뉴 컨피그를 사용해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make 명령을 통해서 아키텍처가 ARM이라고 하고 메뉴 컨피그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컴파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make하고요. 역시 아키텍처를 ARM으로 크로스 컴파일러를 ARM 리눅스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파일을 G 이미지라고 해야 합니다. 다음에 모듈은 DTBS의 J4로 했습니다. 커널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 압축 커널 이미지가 아크라는 디렉토리 밑에 ARM 밑에 부트 디렉토리에 G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커널이 생성이 됩니다. 커널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면 화면 하단에 이러한 메시지가 출력이 돼서, 즉 커널이 아크의 ARM의 부트 밑에 G 이미지로 is ready, 즉 준비가 됐다고 하면 커널이 성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빌드 후에 G 이미지 파일의 주요 값을 readelf라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G 이미지를 보면 14개의 섹션의 헤더들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팅하는 옵션은 16진수로 3D922C가 되겠습니다. 섹션의 헤더를 간단히 보면 첫 번째로 텍스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PG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BSS라는 게 있고요. 스택이 있습니다. BSS는 커널에서 전역 변수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스택은 지역 변수나 아니면 지역 함수들을 호출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arm.attribute가 있고요. 그 밑에 스트링 탭이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널 이미지 구현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널 소스를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키지를 설치하고 커널 소스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때에는 기존 리눅스 커널에서 다운로드 후 타깃에 맞게 수정하거나 제조사에서 패치까지 해놓은 커널 소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에는 라즈베리 파이 3를 위한 기본 설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수정해야 할 옵션이 있다면 메뉴 컨피그를 사용해 설정하게 됩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인베디드의 차세대 유망주 후배 유진환. 내 코딩에 실패란 없다. 인베디드의 숨은 보석 선배 김현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NCS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습자 김현우, 유진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 이식을 실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로 실습을 하나요? 오늘은 라즈비안 커널을 컴파일하고 라즈베리 파이를 운영체제에 위해서 GPIO를 통해 LED를 제어하는 실습을 합니다. 혹시 실습을 하는데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네, 오늘은 라즈베리 파이와 키보드, 마우스, LED 그리고 저항이 필요합니다. 먼저 LED 실습에 앞서 라즈비안 커널을 컴파일을 해야 하는데요. 네.
당연히 사용할 커널의 타겟은 라즈베리 파이 3이기 때문에 크로스 컴파일러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 GCC 컴파일러 그 자체인 툴체인을 받겠습니다. 긴 명령어를 사용해서 홈 디렉토리 아래 툴 폴더에 다운로드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다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툴 디렉토리로 들어간다네요. 네,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패스 설정을 위하여 -rc에 환경 설정을 추가합니다. 네, 설정하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명령을 사용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네, 추가가 완료됐고요. 네, 그리고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소스 명령어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적용하겠습니다. 네, 적용했습니다. 네,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apt-get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설치하겠습니다. 네,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다음으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겠습니다. 네,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라즈비안 커널 소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git 명령어를 사용해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네, 저희는 미리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이 명령을 사용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커널을 빌드하기 전에 부팅할 때 나오는 라즈베리 로고를 나만의 로고로 바꿔볼까요? 제가 NCSC 로고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지난 학생이 사진을 로고 사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로고 디렉토리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소스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find 명령어를 사용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find 명령을 쓰고 현재 디렉토리에서 옵션을 네임을 주고 로고에 관련된 파일들을 찾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드라이버의 비디오 밑에 로고 밑에 여러 가지 ppm 파일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리눅스 밑에 드라이버 밑에 비디오 밑에 로고의 데스크탑에 있는 사진을 로고 디렉토리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옮겼습니다. 네, 다 옮겼으면은 로고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시고 JPG 파일 형식을 ppm 형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먼저 그 경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명령어를 사용해서 ppm 파일로 변경하겠습니다. 네, 성우조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ppm 이미지의 색상을 지정된 수로 변경합니다. 네, ppm 폰트 명령어를 수행하겠습니다.
네, 변경 완료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로고를 나만의 로고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바꿔왔습니다. 네, 이제 로고를 바꿨으니 커널 이미지를 생성하겠습니다. 커널은 커널 7으로 설정을 하고 해당 보드의 디폴트 설정을 적용하겠습니다. 네, 먼저 커널 7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리눅스 디렉토리에 들어온 다음에 커널을 설정하겠습니다. 네, 설정을 완료했고요. 메이크 명령을 사용해서 디폴트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네, 다음은 make 명령어를 통해서 zImage라는 이름으로 커널 이미지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네, 메이크 명령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네, 컴파일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 이미지 파일은 아크 밑에, 암 밑에 부트 디렉토리에 있는데요. 지난 학생이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Z 이미지라고 생성되었습니다. 네, 이미지 파일의 이름을 kernel7.img로 바꾸고 기존의 라즈베리안에 들어있는 SD카드에 kernel7과 바꿔서 적용시키겠습니다. 네, 이제 이 Z 이미지를 kernel 7.img 파일로 변경하겠습니다. 네, 변경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kernel 7 이미지를 라즈베리안이 설치되어 있는 SD 카드에 옮기면 됩니다. 네, 여기 SD카드가 있고요. 이거를 노트북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USB를 연결했으면 USB SD 카드에 kernel 7 이미지 파일을 옮기겠습니다. 네, 이제 이 SD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슬롯에 넣어서 부팅을 하겠습니다. 네, 실습 진행을 위해 모니터와 키보드를 준비했고요. 이제 SD카드와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키보드를 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동글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또 화면 연결을 위해서 HDMI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을 공급할 텐데요. 저희가 아까 기존에 있던 로고를 NCS 로고로 대체했기 때문에 부팅할 때 라즈베리 로고 대신에 NCS 로고가 뜨게 될 겁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NCS 로고가 뜨고 있습니다. 여기 준비된 회로를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로를 연결했으니 프로그램을 돌려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LED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운영체제 이식을 실습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실습에서는 라즈베리 파이 3를 위한 툴체인을 설치하고 라즈비안 운영체제 부팅시의 로고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즈비안 운영체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식하는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동작 확인을 위한 GPIO 연결 LED 블링크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